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줬죠. 주가도 큰 폭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다시금 아래꼬리에 좀 밀어 올리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에도 수급이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순매수를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확인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가 좀 아래꼬리가 말아 올리면서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특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체코에서 원전을 계약을 일시 중단만 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상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때문에 체코 원전이 잠시 일시 중단이 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것들이고 시간 문제일 거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좀 줍줍하는 아래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주가가 회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가스 터빈도 있고 풍력 쪽도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이 원전 산업이 체코 원전이 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인 부분들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는 좀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체코 원전을 수주를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총 목표 수주 금액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관련된 이슈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체코 원전 계약 지연, 안일한 대응이 아니다. 일정 지연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체코 법원이 한국 수력 원자련의 원전 건설 계약 체결에 대해서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돼서 정부는 안일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서도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다. 한수원의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경쟁사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일시 중단이 됐다. 프랑스 전력공사는 체코 정부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은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계약 취소를 주장한 적이 있고, 한수원이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에 제시한 조건들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며 입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다. 하지만 여기서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최종 사업자로 팀코리아로 낙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코 법원의 판결이 체코 정부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최종 계약 체결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입찰 과정에서 불투명성을 줄곧 트집 잡아왔었는데, 한수원이 기가와트 한 2천억 크로나 11조 원의 고정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공정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고정 금액을 제시해서 입찰을 따냈기 때문에 입찰 경쟁에서 불공정하게 작용이 됐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는데 이 이의 제기를 두 차례 기각을 했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수원은 서명식 하루 전에 프랑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원전 계약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나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 때문에 일시 정지라는 그런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망될 수 있을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했으나 최종 계약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외국인이랑 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 하루하루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만큼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체코 정부에서 두지는 않을 것이다. 계약 시점에 관련돼서는 하루 앞두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해졌고,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한 법적 검토는 반드시 해야겠으나 불필요하게 너무 시간을 오래 걸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경쟁사의 입찰 결과를 훼손하는 시도에서는 좀 유감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일단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체코 법원의 결정들은 25조 원의 원전 계약에 제동이 걸리게 됐고 일시정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전 핵심 부품 공급업체인 주기기를 공급하는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비상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무덤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정부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민간 기업인 이상 체코 정부와 협상력은 사실 정부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수주 금액 같은 경우에서는 총 사업 금액이 26조 정도 수준이 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에 수주가 들어오는 금액들은 원자로 하고 증기 발생기, 1차 계통 핵심 주기기를 공급을 하고 증기 터빈이라든가 2차 계통의 핵심 주기기인 두산 스코어다 파워가 2차 계통의 주기기를 납품하고 기술 이전도 진행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이 8조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여기서 이제 대신증권에서도 이 가처분이 해제가 되게 되면 수주가 미뤄지긴 하겠지만 올해 중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들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는 2025년도 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올해 목표 수주를 10조 원 가량으로 받았습니다. 잡고 있었는데 여기서 체코 원전 수주가 8조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수주 목표인 10조 가량의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4조 원 정도는 체코 두쿠바니 원전 계약의 성과를 예상한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10조 가량에서 4조 원, 올해 수주를 4조 원이 빠질 수는 있다. 그러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최종 계약이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이 무산된 것은 아니고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보는 이유들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프랑스가 제기한 한국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서 공정 경쟁에서 좀 밀려나게 됐다라는 재정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에서 최종적으로 기각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과거 두 차례 기각한 내용들이 대세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웨스팅하우스와 지금은 협력 관계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랑스 전력공사가 일부 승소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도 그리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체코의 의향, 체코는 수년 전부터 고질적인 전력난으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겨우 국가적 원전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팀 코리아와 계약이 백지화되면 그동안 체코 입장에서는 원전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마케팅을 하면서 내세우고 있었던 그 체코의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입찰을 다시 할 경우 또다시 수십 년의 시간과 예산을 허비해야 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 체코도 미국도 한국도 프랑스가 승소하는 것을 원하는 나라는 없다, 입장은 없다,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세 가지 사항들이 결국엔 시간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터빈이라든가 이런 성장 산업을 확대를 하면서 장기적인 기업의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25억 원, 영업이익이 1425억 원 정도가 나왔고 단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에 그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실적이기도 했어요. 이번 실적 부진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향후 연간 이익은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분기,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이게 체코 원전 수주를 받은 것들을 계산을 하지 않고 2분기, 3분기 실적들이 그동안 수주 받았던 것들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라는 것들을 가정을 했을 땐 체코 원전 수주가 향후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겠지만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이번 실적은 석탄 활용 시 계약 2021년 전후로 수주한 저수익성 현장의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결과, 그리고 신한우 3, 4호기를 비롯한 성장 산업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들은 좀 부진했을 것이다. 체코 원전이 미뤄지더라도 해외 수주는 순항을 보여주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서 4건의 프로젝트를 모두 따내면서 3조에 이르는 수주 실적을 쌓았다. 이게 복합화력 발전소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가스 터빈을 활용한 복합화력 발전 시설입니다. 6월에는 카타르 500메가와트 공사비 2억 2천만 달러, 그리고 3월 들어서는 사우디에서 7억 7천만 달러의 루마1 복합화력 발전소, 그리고 7억 7천만 달러인 나이리아 1 복합화력 발전소 공사 6억 1천만 달러 규모의 PP12 복합화력발전소 확장공사. 이 중동 쪽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가스 터빈 이런 산업들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향후에는 원전 그리고 파운드리로서의 수주 확대 전망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이 조금 미뤄진다고 하는 것들은 부정적이긴 하지만 말 이 소형 모듈 원전이죠. 이 원전이 소형 원전이 개화됨에 따라서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엑스에너지, 테아파워 이런 협력 업체들의 60기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특히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이런 전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스 발전 수요가 늘어나서 원전뿐만 아니라 가스 발전 터빈 관련 산업도 호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모멘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실 텐데 제가 평균 70%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잡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집중해 주시고, 협업사인 보넥스트 투자자문사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리포트들도 드리면서 기대 수익률 70% 이상의 종목들을 안내 드리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영상 오른쪽에 카톡방 보이셨죠?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장중 추천주를 실력 검증 차원에서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타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력은 들어와서 보시면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이 되실 거고, 공부방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과거 동양철관을 3월 18일에 추천을 드렸죠. 동양철관이 3월 18일에 미국의 알래스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천연가스 사업과 연계되면서 급등하면서 이후에 1926원까지 100%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핫했던 종목들 콕콕 쪽집게처럼 잡아드린다고 할 수 있겠는데, TV조사의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4월 18일 나우아이비 1680원에서 1570원까지 52% 정도 상승을 했고, 4월 21일에 협진 세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오게 되면서 당전에 이제 시초가 시장가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534원까지 단기적으로 60%가 상승. 지금 보신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서도 21일에 11,080원에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5,560원까지 4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최종으로 행정수도로 이전을 공략하면서 같은 날 추천드렸었거든요. 단 2거래일 만에 40%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같은 날 21일 LB 인베스트먼트 역시 5,200원 이하에서 56분 이후에 7,170원까지 이 대선 공략 종목으로 또 엮이면서 37%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핫한 게 대선 시국이다 보니까 대선주가 수익을 내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또 있는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공부방에 이렇게 오셔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즐기시면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시면 진행했던 주력주, 거의 주력주는 지금까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는 그런 주력주 같은 것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필옵틱스, SPG, 하이젠 R&M, 하나오션, 클로버 이렇게 종목들이 좀 있죠. 이 주력주도 리포트를 형태로 여러분들께 VIP 주력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증권사들에서도 나오는 리포트 같은 것들로 종목 분석을 해서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매주 주력주 리포트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기대 수익률이 70% 이상이 되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 문자 신청은 주력주라고 발송을 해주시면 되시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레인보우, 피로틱스, SPG, 하이진, 하나오션 이 종목들이 이 주력주 리포트에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나오는 리포트도 무료로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리포트도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안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문사다 보니까 종목 진단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릴 거고, 온넥스트 투자자문과 함께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특별 혜택으로 무료 이벤트 기간 동안 이렇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